내 마음의 쉼표가 필요한 지금 동합으로부터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송버드 동화로부터 온 편지는 여원미디어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이순신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 입니다. 철썩 철썩 타그닥 파도에 섞인 말발굽 소리가 다급히 들려온다. 여기는 조선의 남쪽 바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외장 가토가 다시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 한다. 이순신은 당장 수군을 이끌고 나가 가토를 쳐라. 임금의 명령대로라면 바닷길을 지키고 있다가 가토가 이끄는 일본 전함들을 공격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이순신. 절대로 출동 명령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늘보다 지엄한 임금의 명령이라도 결코 따르지 않을 것이다. 왜일까? 그로부터 5년 전 1592년 4월 부산 앞바다에 일본 전함 700여 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군, 왜군이 부산포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부산과 동래성 양산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군이 한양 바로 앞까지 왔다 합니다. 불타는 마을과 백성들의 비명소리, 조총을 앞세운 왜군의 발 아래 조선은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임금과 대신들은 20여일 만에 궁궐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짓밟힌 땅, 버려진 백성들. 조선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이대로 꺼져버리고 말 것인가? 그러나 조선에는 이순신과 그가 이끄는 수군이 있었으니 육군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부산 앞바다를 지키던 경상도 수군도 무너졌다. 도움을 청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외선은 700여 척, 이순신이 이끄는 배는 85척. 그나마 화포를 실은 전함은 고작 24척뿐이었다. 질 수는 없다. 살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 한 척의 배로 10척, 20척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한 명의 병사가 10명, 20명의 적과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거북선을 앞세워 적의 기세를 꺾는다.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태산같이 신중하게 행동하라. 첫 전투였던 옥포해전. 이순신의 수군은 화포와 불화살을 쏘아 외선 26척을 불태웠다. 이어진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하였고 마침내 한산도 앞바다. 공격하라! 하객진을 펼쳐라! 학이 날개를 펼친 듯 적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는 하객진 전법. 조선의 전함들에게 꼼짝없이 갇힌 외선들은 47척이 고스란히 불타버렸다. 무기와 식량을 실어 나르는 바닷길이 끊기자 육지에 머물던 왜군은 발목이 묶이게 되었다. 힘을 얻은 조선의 병사들과 의병들은 왜군을 몰아붙여 조선 땅에서 몰아내고야 말았다. 5년간의 전쟁이 끝난 것인가? 그러나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왜군이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정보가 임금에게 전달되었다.
이순신은 당장 출동하여 외장 가토의 목을 가져오너라. 임금이 서둘러 명령했지만 이순신은 임금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 첩보원의 연락에 따르면 이것은 분명 거짓 정보였다. 거짓 정보에 속아 이순신이 움직이면 뒤를 칠 속셈이었던 것이다. 왜군들은 분명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움직이면 우리 병사들은 안전하지 못하니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임금과 신하들은 이순신을 믿지 않았으니 이순신은 죽음이 두려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그 죄를 물으시옵소서. 이순신을 못마땅해 하던 신하들이 이순신을 헐뜯기 시작했다. 임금도 출동을 거듭 명했다. 신하된 도리로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 적에게 패한다 해도 임금의 명령을 따른 충신이 될 터, 병사와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다면 이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얻은 승리는 누구를 위한 승리란 말인가? 백성을 죽이는 충신이 되느니 차라리 백성을 살리는 충신이 되리라. 한양으로 끌려온 이순신은 임금의 명령을 어긴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혔다. 백성과 병사들의 통곡 소리가 이어졌고 몇몇 충신들은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모름지기 재능이 있는 자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신분이 낮은 자라도 재능이 있다면 사랑하고 아끼는 법이거늘 뛰어난 한 나라의 장수를 어찌 죽인단 말입니까? 이순신은 죽음의 직전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군의 신분을 빼앗긴 채 일반 병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만 있다면 장군이든 병사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순신이 떠난 조선 수군은 어찌 되었던가? 임금은 원균을 시켜 외적을 칠 것을 명했다. 원균은 철저한 준비와 작전도 없이 서둘러 외적을 치러 나섰다. 그러나 칠전량에서 왜군의 공격을 받았고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한줌 연기로 사라진 200여 척의 배와 흔적 없이 불타버린 거북선들. 남은 것은 단 12척의 배와 120명의 병사들 뿐. 임금은 이순신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이미 수군은 무너졌다. 이순신은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나와 외적에 맞서 싸우라. 12척의 배로는 수백 척의 외성과 맞서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바다를 버리고 왜군을 물리칠 수는 없지 않는가? 수군을 없앤다면 이야말로 왜군이 바라는 바입니다. 왜군은 서해를 거쳐 거침없이 한강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나아가 죽기로 싸운다면 능히 막을 수 있사옵니다. 다시 임금의 명령을 거역한 이순신. 설령 그 죄를 물어 죽임을 당한다 해도 두렵지 않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백성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좋으리라.
서해로 가는 길목. 그 중에서도 폭이 좁고 물살이 빠른 명량해협. 치밀한 계획만이 살 길이다. 이순신은 명량해협으로 적의 배들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명량해협에 들어선 외선들이 거친 물살에 휩쓸려 우왕좌왕했다. 이때다. 조선 수군의 배 12척이 일자로 늘어서며 화포를 쏘아댔다. 검붉게 터지는 화포 소리와 불속을 가르는 총소리. 도망갈 틈을 찾지 못한 채 불타는 적의 배들. 단 12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맞아 31척을 가라앉힌 명량해전. 이순신의 고민과 치밀한 계획이 낳은 승리였다. 명량해전의 패배로 왜군은 싸울 힘을 잃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는 한 조선을 손에 넣을 수 없으리라. 조선은 큰 나라다. 동쪽을 치면 서쪽을 지키고 왼쪽을 지키면 오른쪽에 모이니 아마도 조선을 손에 넣으려면 10년이 걸려도 끝이 날 것 같지 않다. 왜군은 선조 임금에게 더는 싸울 뜻이 없으니 일본 땅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전쟁에 지친 임금과 대부분의 신하들은 왜군의 뜻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전쟁이 임금과 몇몇 신하들만의 전쟁이었던가? 전쟁은 끝이 났는가? 이순신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임금은 왜군을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이 땅과 백성을 짓밟은 왜군을 어찌 살려보낸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번에도 임금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 나머지 왜군을 모두 무찌르고서야 이 전쟁은 끝나리라. 다시는 조선의 땅과 백성을 짓밟지 못하게 하리라. 그것이 백성들이 원하는 승리, 진정한 승리가 아닌가. 이순신은 조선 수군을 이끌고 적의 배들이 모여있는 노량 앞바다로 나아갔다. 그날 노량 앞바다에 있던 외선 500여 척 가운데 살아 돌아간 배는 50여 척뿐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전투 막바지에 왜군이 쏜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어서 방패로 나를 가려라. 부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전쟁의 승리만을 생각한 이순신. 이순신이 그토록 승리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난날 감옥에 갇힌 이순신을 위해 임금에게 올렸던 이억기 장군의 상소에 그 답이 있으니 장수에게 있어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참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순신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나라의 명을 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정에 걸려 군사와 배를 잃고 자칫 외적에게 남해를 내어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죄뿐입니다. 이순신은 세계 해군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겼으니 26전 26승. 세계 어떤 장군도 깨뜨리지 못한
위대한 기록이었다. 왜군의 장수조차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을 기억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존경하고 떠받드는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마시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다.